마당을 나온 암탉. 엄마, 나는 꽥꽥 거릴 수밖에 없어. 꽤 오랫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다. 장마였다. 저수지 물이 불어서 갈대밭이 거의 다 잠길 정도였다. 잎사귀에게는 괴로운 날들이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도 찾기 어려웠고 깃털이 마를 날이 없다 보니 항상 감기에 걸린 상태였다. 날마다 잠자리를 바꾸고 밤에도 푹 잘 수가 없으니 몸은 볼품없이 말랐다. 그런 중에도 아기는 잘 자라서 제법 오리티가 났다. 게다가 점점 청둥오리를 닮아갔다. 잎삭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신기했다. 다 자란 오리에게 아가는 어울리지 않아서 초록머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래도 잎삭은 아가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부르면 더욱 사랑스럽고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감기는 장마가 끝나고서야 겨우 나았다. 그래도 말라버린 몸은 다시 풍만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이제 늙어가는 거야. 당연하지. 아기가 벌써 저렇게 자랐는데. 비록 몸은 말랐어도 잎삭은 전보다 더 강해졌다. 어둠 속의 움직임을 판단하게 된 침착한 눈, 단단한 부리, 날카로운 발톱. 잎삭과 초록머리는 한 번에 정한 보금자리에서 연거푸 2번 자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때때로 족제비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꼴을 먼발치에서 볼 수도 있었다. 떠돌이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 오히려 잎삭이 견디기 힘든 것은 초록머리가 우울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있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우두머리가 다녀간 뒤부터 종종 그러더니 깃털 색깔이 바뀌자 더욱 심각해졌다. 왜 그러는지 물어도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더 이상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초저녁 별이 맑게 빛났고 밤이 되어도 깃털이 축축해지지 않았다. 날씨를 봐서는 갈대숲에서 잠자리를 찾아도 되었지만 잎삭은 초록머리를 데리고 비탈을 올라갔다. 그리고 야산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 밑을 살펴보았다. 장마철에 며칠 간격으로 잔 적이 있는 보금자리였다. 저수지에서 떨어져 있고 비탈의 맨 위쪽이라 초록머리는 좋아하지 않았다. 사냥꾼을 이틀이라 못 봤잖아. 오늘은 나타날 거야. 보나마나 갈대밭을 기웃거리겠지. 개개비라도 먹으려면. 잎삭의 말을 들은 둥 만둥 초록머리는 개망초가 하얗게 피어있는 곳으로 가서 저수지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이번에도 무슨 생각에 빠져서 잎삭의 속을 태울 모양이었다. 잎삭은 바위굴에 엎드려서 초록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기가 아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몹시 서글펐다. 마음속에 청둥오리에게 물어도 별 뾰족한 대답이 없었다. 저럴 때는 꼭 나그네 같구나. 초록머리가 청둥오리를 빼닮은 게 불안했다. 청둥오리가 그랬듯이 족제비에게 갑자기 당할 것만 같아서였다. 저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그만 불러들이고 싶었다. 그래서 굴을 나서는데 바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내려서는 게 아닌가. 마치 바람소리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헉, 숨이 딱 멎는 듯 했다. 족제비였다. 안 돼.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잠자리를 잘못 잡았다. 여태까지 족제비를 용케 피해왔는데 족제비의 생각이 잎삭을 앞지르고 말았다. 족제비가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초록머리는 넋을 놓고 있었다. 잎삭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정신 차려. 나는 어미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잎삭은 숨을 들여마시고 벼락같이 달려나갔다. 꼬꼬대 꼬꼬꼬꼬꼬꼬. 저리 꺼져라. 날개를 퍼덕이며 아우성치자 족제비가 획 돌아보았다. 순간 초록머리도 놀라서 날개를 퍼덕이며 비명을 질렀다. 족제비는 당황했는지 잎삭과 초록머리를 번갈아 보았다. 전보다 훨씬 크고 날렵해 보였지만 잎삭은 물러설 수가 없었다. 겁먹은 초록머리는 계속 날갯짓을 해댔다. 잎삭은 발톱에 힘을 주고 털을 몽땅 곤두세웠다. 족제비와 눈이 마주쳤다. 꼬꼬달 꼬꼬꼬꼬 가만두지 않겠어. 잎삭은 죽을 각오로 말했다. 족제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잎삭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방해하지 마. 소름 끼치는 말소리였다. 족제비는 오로지 초록머리를 탐내고 있었다. 그래서 잎삭을 그다지 경계하지 않았다. 잎삭은 눈을 부릅떴다. 그 애를 놔둬! 그러자 족제비가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잎삭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마구 뛰어서 터져버릴 것 같았고 분노가 치솟아 족제비의 눈초리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족제비가 눈길을 돌리려는 순간 잎삭은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마치 불길 속으로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리고 앙칼지게 쪼았다. 칵! 족제비가 비명을 지르며 초록머리 쪽으로 튀었다.
부리를 단단히 쬐인 잎삭은 무작정 끌려갔다. 초록머리의 아우성이 들렸다. 잎삭과 족제비는 한 덩이가 되어 비탈을 구르기 시작했다. 발버둥치는 족제비의 발톱이 잎삭의 배를 핥히었다. 비탈의 솟은 돌에 걸려서야 족제비는 떨어져 나갔고 잎삭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아가, 도망쳐!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입속엔 무언가 들어있어서 뱉었더니 살점이었다. 족제비를 쪼아서 뜯은 것이었다. 아가, 아가. 잎삭은 주위를 둘러보며 초록머리를 찾았다. 너무나 조용했다. 족제비에게 당하고 벌써 숨이 끊어졌는가. 눈물이 왈칵 쏟았다. 상처의 쓰라림보다 초록머리가 없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다. 지긋지긋한 놈, 차라리 나를 잡아먹지. 그 애는 아직 어린이인데. 잎삭은 내동댕이 처진 채로 눈을 감았다. 죽음의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처럼 몸에 힘이라고는 없었다. 그때였다. 엄마, 일어나! 머리 위로 바람이 일더니 초록머리 소리가 났다. 잎삭은 눈을 깜짝거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초록머리가 날개짓하며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닌가. 간신히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날고 있었다. 세상에, 네 날개가 어떻게 된 거니? 정말 굉장하지?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몸이 떠오르잖아. 내가 날 수 있어. 초록머리가 기쁨에 들떠서 외쳤다. 잎삭은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미소만 지었다. 기적이야. 이건 세 번째 기적이었다. 철망을 낳아서 아카시아 아래에 살았던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알을 품은 것이 두 번째 기적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고 행복한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족제비가 사냥에 실패했고 초록머리가 날기까지 했다. 엄마, 어디 좀 봐. 많이 아파? 초록머리가 날개를 펴서 다친 잎삭을 감싸 안았다. 그것이 또 고마워서 잎삭은 목이 메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부리를 꽉 다물었지만 오늘만큼은 소용없었다. 여름이 끝나자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활짝 피었던 갈대꽃이 부스스해지고 있었다. 잎삭은 쓸쓸한 날이 많았다. 나는 재미에 푹 빠진 초록머리가 온종일 저수지에만 있어서 잎삭은 갈대숲을 거니거나 비탈에 올라가서 초록머리가 헤엄치고 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최근에는 족제비를 보기 어려웠다. 양계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병아리를 낚아채든지 죽음의 구덩이에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닭이나 사냥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초록머리를 탐내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늘을 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는 야생오리를 감히 넘보다니. 난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족제비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고도 좋은 점이 얼마든지 있었다. 넓은 저수지의 끝에서 끝까지를 금방 다녀올 수 있고 갈대숲을 위에서 둘러보고 좋은 잠자리를 가려낼 수도 있었다. 닭은 흙만 뒤지고 사는데 야생오리는 달랐다. 땅과 물, 하늘까지 제 세상이었다. 초록머리를 보고 있으면 쓸쓸하면서도 부러웠다. 초록머리는 분명 자신의 자식이지만 또한 야생오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닭은 날개를 포기해버렸어. 어째서 벼슬 가진 족속이라는 것만 기억했을까? 볕이 사냥꾼을 물리쳐주는 것도 아닌데. 초록머리는 잎삭의 쓸쓸함에 대해 알지 못했다. 초록머리는 초록머리대로 쓸쓸했다. 꼿꼿거릴 수도 없는데 암탉을 따르고 닮은 데가 많은 지보리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 초록머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꺼렸다. 무리가 없는 외톨이끼리 몸을 맞대고 잠들 수 있는 밤은 그나마 행복했다. 초록머리가 잡아온 물고기로 배를 채우고 잠들 때마다 잎삭은 청둥오리를 생각했다. 초록머리의 기름진 깃털이 달빛에 빛날 때는 청둥오리가 더욱 생각났다. 아가, 잠이 들더라도 항상 귀를 열어둬야 한다. 사냥꾼은 밤을 타고 오거든. 녀석은 언젠가는 꼭 와. 포기하는 법이 없으니까. 네,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가 걱정이야. 날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잖아. 그래도 아직은 까딱 없어. 녀석은 나한테 흥미도 없을걸. 아마 즐겨서 입맛도 안 다실 거다. 후. 잎삭은 웃었다. 초록머리가 걱정해주는 게 뿌듯해서였다. 초록머리가 잠자코 있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엄마, 나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초록머리가 다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잎삭은 불안했다. 우리 마당으로 가는 게 어때요? 외톨이로 사는 게 싫어. 잎삭은 마음이 무거웠다. 초록머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마 꽤 오랫동안 괴로웠던 모양이다. 마당으로 가자고? 어차피 나는 오리인걸 꽥꽥 거릴 수밖에 없어. 그게 뭐 어떠니?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잎삭은 오래전에 청둥오리가 했던 말을 들려주었다. 잎삭은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초록머리도 알아듣기를 바랐다. 그러나 초록머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 엄마 나는 모르겠어. 이러다가 집 오리들이 끝내 받아주지 않을까봐 겁나. 나도 무리에 끼고 싶어. 초록머리가 훌쩍훌쩍 울었다. 잎삭은 어쩔 줄 몰라서 가만 등을 쓸어주기만 했다. 아가, 우리는 여태 잘 지냈잖아. 너는 영특해서 헤엄치고 나는 것도 혼자 터득했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잎삭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때 양계장 부부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한 것이 나았을지 모른다. 초록머리가 날개 끝을 잘릴 망정 집오리로 살 수는 있었을 테니까. 우두머리가 설득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아기를 보냈더라면 좋았을걸.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그래도 우리는 서로 다르잖아. 다르게 생겼지. 그래도 나는 네가 있어서 기뻐.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기니까. 잎사귀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머리는 떨어져 앉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다. 엄마는 마당으로 가요. 나는 무리에 낄 테야. 양계장으로. 잎삭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초록머리를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초록머리가 다른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벌써 오래전 수련잎을 겁없이 건너다니다가 빠져서 헤엄칠 때부터였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가슴 한쪽이 늘 쓸쓸했으니까. 아가, 나는 닭장에서 알을 낳아야만 하는 암탉이었단다. 단 한 번도 내 알을 품어보지 못했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도 말이야. 알을 낳지 못하게 되자 닭장에서 끄집어내졌지. 그때 이미 죽을 목숨이었어. 하지만 너를 만났고 나는 비로소 엄마가 되었단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초록머리는 자는지 날개쭉지에 머리를 묶고 움직이지 않았다. 물결 위에 달빛만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얘야, 우리는 마당에 돌아갈 이유가 없단다. 나는 마당에서 필요 없는 암탉이고 너는 마당 식구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야. 잎삭은 초록머리 곁으로 가서 다시 등을 쓰다듬었다. 초록머리는 잎삭의 말을 다 듣고도 자는 척 눈을 뜨지 않았다. 날개를 다 편다고 해도 감싸 안을 수 없게 커버린 초록머리. 아기가 너무 일찍 자라버린 것 같았다. 사냥꾼조차 오지 않으니 내가 뭘 하겠어. 온다고 해도 문제없이 달아날 만큼 다 자랐는걸. 잎삭은 너무나 쓸쓸해서 밤새도록 뒤척이기만 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에 초록머리가 저수지로 떠날 때에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오리떼에게 갈 거라는 말을 또 듣게 될까봐 불안해서였다. 잎삭은 비탈에 서서 초록머리가 집오리떼 곁에서 맴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초록머리에게 냉정했다. 소리를 질러대고 우두머리가 공격하기도 했다. 부리에 쪼이면서도 초록머리는 무리를 기웃거렸다. 해가 질 무렵 우두머리는 가족을 이끌고 마당으로 돌아갔다. 초록머리가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채 뒤뚱거리며 그들을 따라갔다. 마치 외톨이 청둥오리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했다. 꼬꼬대 꼬꼬꼬꼬 아가 돌아와. 잎삭은 초록머리를 말리고 싶었다. 그래서 목청을 돋워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당에 간다고 해도 외로울 거야. 너는 특별하거든. 마당 식구들이 너를 받아줄 리가 없어. 잎삭은 멀찍이 떨어져서 초록머리를 따라갔다. 저수지의 나그네들. 잎삭은 마당에 보이는 야산에 자리를 잡았다. 마당은 그대로였다. 양계장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암탉들의 시끄러운 소리, 외바퀴 수레, 헛간과 마당 식구들, 달라진 게 있다면 수탉보다 조금 작은 또 한 마리의 수탉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족제비가 잡아가지 못한 어린 수탉이었다. 헛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었다. 초록머리를 두고 지금쯤 무척 소란스러울 게 틀림없었다. 우두머리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으니 초록머리는 곧 쫓겨날지도 모른다. 가엾은 아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좋겠다. 잎삭은 초록머리를 저수지로 다시 데려가고 싶었다. 비록 외톨이로 살지만 모욕을 당하지 않을 테고 무엇보다도 맘껏 날 수 있을 테니까. 밤이 지나갔다. 초록머리는 쫓겨나지 않았다. 오리떼가 함지박에 머리를 박고 모이를 먹을 때 초록머리는 작은 바가지에 담긴 것을 먹었다.
주인 여자가 모이를 따로 주었던 것이다. 주인 여자도 초록머리를 탐내는 게 분명했다. 누구라도 깃털이 반들거리고 몸매가 아름다운 초록머리를 좋아할 게 뻔했다.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좋아한다면 우두머리도 수탉도 어쩔 수 없이 헛간에 한 귀퉁이를 내주어야 한다. 오리 가족이 나들이를 나갈 때였다. 우두머리가 앞에 서고 어린 오리가 뒤에 섰다. 초록머리는 어린 오리의 뒤를 따르려고 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확 붙잡는 게 아닌가. 꽉꽉! 초록머리가 기겁하고 퍼덕거렸다. 잎삭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꽉꽉! 잎삭은 안절부절 못했다. 오리 가족은 상관하지 않고 저수지로 떠났다. 초록머리는 양계장 기둥에 묶이고 말았다. 달아나려고 용을 썼지만 허사였다. 초록머리가 울음을 터뜨렸고 잎삭도 울었다. 문지기가 온종일 초록머리 곁에서 맴돌았다. 날개를 퍼덕이면서 아무리 당겨도 초록머리는 묶인 끈에서 노연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건데 날개를 자르려고 해서 떠났다는 말을 진작 할걸. 그랬으면 마당에 가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좋아. 잎삭은 안타까워서 몸이 달았다. 초록머리가 굶으면 발버둥 치는 동안 수탉 가족은 텃밭으로 산책을 나갔고 개는 낮잠을 잤다. 저녁이 되자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 헛간에 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잎삭은 뾰족한 수가 없나 하고 마당 주변을 서성거렸다. 초록머리 곁으로 가서 등이라도 쓸어주고 싶었다. 아직도 살아있다니 정말 지긴 목숨이군. 개가 잎삭을 보고 이빨을 드러냈다. 잎삭은 콧잔등이라도 쫄태세로 눈을 부릅떴다. 내가 우연히 살아남은 줄 알아? 나도 겪을 만큼 겪었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기세당당하군. 하기는 오리 새끼를 저만큼 키웠으니 그래도 마당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나는 빈틈없는 문지기라 나도 모르게 무는 습관이 있다고. 개가 어슬렁어슬렁 제 집으로 갔다. 잎삭은 아카시아 아래에서 초록머리를 불렀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말고 생각을 모아보자. 엄마, 날 두고 가지 마. 발이 아파. 잎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당 근처를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주인 부부가 아니면 묶인 것을 풀 수가 없었다. 나그네는 묶지 않았으면서 초록머리는 왜 묶었을까? 잎삭은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하며 마당 근처로 오락가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구덩이까지 갔다. 문득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잎삭을 노려보는 눈빛이 있었다. 잎삭은 그것이 족제비라는 걸 직감했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지 번뜩이는 눈빛이 하나뿐이었다. 잎삭은 목 깃털을 바짝 곤두세웠다. 저절로 발톱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뜨거워져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준비를 했다. 족제비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닭을 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닭의 날개가 간간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족제비가 천천히 다가왔다. 잎삭은 달아나지 않았다. 먹이를 물고 있는 동안 사냥하지 않을 테니까. 족제비가 먹이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공격할 자세는 아니었다. 잎삭은 가슴을 내밀고 눈을 부라렸다. 먹음직스러운 오리야. 머지않아 내가 해치울 테다. 족제비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 헛소리, 너한테 당할 애가 아니야. 과연 그럴까? 기둥에 묶인 걸 봤는데도 머지않아 피둥피둥 살이 찌겠지. 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라고. 잎삭은 그제야 주인 여자가 초록머리를 왜 묶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그네야 날개를 다쳤으니 날아갈 염려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너 나를 애꾸로 만들었겠다. 눈 파먹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너희 둘에게 똑같이 머지않아. 잎삭은 깜짝 놀랐다. 그때 입안에 들어있던 살점이 바로 족제비 눈이었다니. 너한테 당하느니 저수지에 빠져 죽겠어. 그러면 안 되지. 난 죽는 건 잡기 싫어. 지금처럼 살아서 내가 네 오리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족제비가 또 웃었다. 그리고 암탉을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잎삭은 족제비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름이 오싹 끼치고 몸이 저절로 떨려왔다. 족제비가 저주를 퍼붓고 간 셈이었다. 머지않아. 잎삭은 정신을 차리고 죽음의 구덩이를 떠났다. 족제비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녀석이 마당으로 갈까? 문지기가 있어도 사냥꾼을 보면 문지기가 난리칠 텐데 마당 식구들도 소리소리 지르겠지. 녀석은 곧장 아기를 덮칠 거야. 하지만 묶였으니 물어갈 수는 없겠지.
ip삭은 궁리를 하고 또 했다. 주인 여자가 끈을 풀기만 하면 초록머리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녀석은 기다릴 거야. 초록머리가 날 수 없을 만큼 살이 찌기를. 이튿날 밤 족제비는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죽음의 구덩이로 갔다. 하지만 사냥감이 없는지 그냥 돌아왔다. 족제비가 마당으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마침 어린 수탉이 두엄을 뒤지고 있었다. ip삭은 야산에서 족제비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족제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족제비가 ip삭이 있는 쪽을 슬쩍 돌아보았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하는 몸짓이었다. ip삭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수탉 사냥이다. ip삭은 어린 수탉이 빨리 도망치도록 소리치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코도 귀도 어두워진 모양이었다. 녀석이 나를 겁주고 있어. 그때 갑자기 초록머리가 소리를 질렀다. 귀가 밝아서 문지기 개보다 먼저 위험을 느낀 것이다. 그러자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개가 짖는 것과 동시에 족제비가 활처럼 튀었고 어린 수탉의 외마디 소리가 났다. 개가 무섭게 짖으며 검은 드림자를 쫓아갔고 헛간에서 마당 식구들이 뛰어나왔다. 주인 부부는 맨 나중에서야 나타났다. 어린 수탉은 보이지 않았다. 수탉 부부는 자식을 찾느라 정신없이 꾹꾹거렸다. 놀란 오리들과 초록머리마저 한꺼번에 꾀꾀거려서 마당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에이, 족제비가 극성이군. 주인 남자가 혀를 찼다. 주인 여자가 오리떼를 헛간에 몰아넣느라 애를 먹으며 대꾸했다. 불독이 필요해요. 저게는 이제 늙었다고요. 이러다가는 토종닭 씨가 마르겠어. 우리를 묶어놓으니 족제비가 왔지. 마당에 먹이를 놓고 불러들인 격이지 뭐야. 아유, 당장 헛간에다 붙들어 매요. 주인 남자가 버락 소리를 지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 여자가 늙은 개를 탓하며 초록머리에게 다가갔다. ip삭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여자가 기둥에서 끈을 푸는 것을 보았다. 꽉꽉! 초록머리가 한쪽 발을 묶인 채로 버둥거리며 끌려갔다. 헛간에 묶이면 초록머리를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ip삭은 그렇게 살 수 없었다. 꼬다이 꼬꼬꼬꼬꼬 그 애를 놔줘. ip삭은 미친 듯이 달려갔다.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드는 암탉을 보고 주인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ip삭은 싸움닭처럼 깃털을 곤두세우고 주인 여자를 쪼아대기 시작했다. 하야야, 이놈의 닭이 사람 잡네. 주인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헛간에 들어갔던 오리들이 죄다 나와서 꽥꽥거렸다.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주인 여자는 ip삭을 쫓아내느라 초록머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가, 날아가라. ip삭이 외치자 초록머리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리고 끈을 매단 채로 야산 너머로 사라졌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지보리들은 멍청이 서서 쳐다보기만 했다. ip삭도 재빨리 마당을 빠져나왔다. 주인 여자가 빗자루를 휘둘러서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했다. 저수지로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다. 그러나 겁날 게 없었다. 겁나기는커녕 통쾌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족제비의 뱃속은 가엾은 어린 수탉이 채웠고 초록머리는 이제 마당 식구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졌을 것이다. 어리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아가, 너도 이제 한 가지를 배웠구나. 같은 족속이라고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ip삭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공중공중 뛰어갔다. ip삭의 몸은 전보다 더욱 말랐다. 배고픔을 달랠 만큼만 먹어서 계기비처럼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ip삭이 그토록 마른 것은 초록머리를 찾아다니느라 신경을 쓴 탓이었다. 초록머리는 마당에서 도망친 뒤부터 혼자 잠자리를 정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ip삭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초록머리는 여전히 저수지에 있었다. 그래서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초록머리의 잠자리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잠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ip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안심하는 것뿐이다. 전처럼 몸을 맞대고 잠들거나 다가가서 말을 걸지도 못했다. 오로지 잘 자는지 보는 것, 얼마나 더 자랐는지 보는 것뿐이었다. 가끔씩 그 노릇이 너무 슬프고 외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 애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을. ip삭은 초록머리의 발에 묶인 끈이라도 없애주고 싶었다. 하늘을 날 때 물가를 거닐 때 끈은 길게 늘어져서 초록머리를 따라다녔다. 마치 슬픔을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울한 모습이었다. 초록머리는 ip삭이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래도 ip삭은 늘 초록머리가 보이는 곳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그래야 마음이 놓였다.
족제비가 어슬렁거릴 때도 있었지만 걱정할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초록머리는 귀가 밝아서 언제나 족제비의 그림자를 미리 알아챘고 잎삭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있었다. 잎삭은 갈대밭에 떨어져 있는 잠자리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다. 물풀에 매달려 알을 낳고 남아있는 힘으로 마지막 비행을 마친 잠자리들이었다. 잠자리의 눈은 아직 살아있지만 쪼아 먹으려는 잎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날개가 굳어가는 동안 수많은 눈이 파란 하늘을 보고 있었다. 홀쭉한 배에 눈만 커다란 잠자리를 먹는 게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라서 잎삭은 배가 몹시 고플 때만 잠자리를 먹었다. 해가 짧아져서 지보리들은 일찍 저수지를 떠났다. 그러면 사방에서 바람 부는 소리야 풀잎이 마른 몸을 비벼대는 소리만 들려왔다. 늦도록 헤엄을 치던 초록머리가 긴 끈을 끌고 갈대밭을 찾아들고 그 뒤를 천천히 잎삭이 따르면 추운 가을밤이 깊어갔다. 새벽부터 바람이 몹시 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갈대밭이 요동을 쳤다. 잎삭은 깃털 속으로 스미는 바람 때문에 몸을 떨었다. 아가, 괜찮니? 잎삭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초록머리가 걱정이 되었다. 초록머리도 불안한 듯이 목을 빼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초록머리가 갑자기 목청을 돋았다. 그리고 푸드덕 날아올랐다. 엄마, 조심해! 잎삭은 바짝 긴장했다. 초록머리가 근처에 족제비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초록머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갈대밭을 맴돌았다. 모두 3마리, 아니 하나가 더 있어. 왜 저렇게 몰려들었지? 초록머리가 놀라서 외쳤다. 잎삭은 당황했다. 한 마리도 골치 아픈데 4마리나 있다니. 잎삭은 주변을 경계하며 갈대밭을 나왔다. 무사히 나왔다고 안도에 숨을 쉬는데 애꾸는 족제비가 남대없이 나타났다. 잎삭이 깃털을 털자 족제비가 피식 웃었다. 잎삭은 하나뿐인 족제비 눈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너는 아니야. 들판에 먹이가 하나도 없던 몰라도. 족제비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돌아섰다. 저애도 마찬가지야. 뛰어난 사냥꾼이 아니면 잡을 수 없어. 애꾸는 사냥꾼은 구경하기도 벅차지. 넷이나 몰려왔지만 보라고. 저 애는 하늘에 있어. 애꾸는이라 아직 못 본 건 아니지? 잎삭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족제비가 몸을 활처럼 구부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격하지는 않았다. 사냥철이 됐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온다. 족제비가 손살같이 달려갔다. 잎삭은 영문을 모른 채 두리번거렸다. 날씨가 흐렸다. 바람이 지날 때마다 갈대들이 한꺼번에 쓰러졌다가 부스스 일어나곤 했다. 갈대들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발자국이 크고 거칠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징조였다. 초록머리가 찾는 소리에 잎삭은 목청을 돋아 대답했다. 초록머리는 그 사이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잎삭의 곁으로 왔다. 정말 오랜만에 초록머리와 잎삭은 나란히 서서 저수지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상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뭔가 다가오고 있어. 사냥꾼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더 무서운 거니? 엄마, 이건 달라.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어. 느껴지지 않아? 왜야, 뭘 말이야? 잎삭은 답답하고 두려웠다. 초록머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 저 소리. 엄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어. 뭔지 몰라도 엄청난 일이 닥쳐오는 듯 했다. 잠자코 있는 동안 잎삭도 초록머리가 말하는 그 소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먼 산과 하늘의 틈바구니에서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서서히 점점 크게 퍼졌다. 그리고 드디어 까만 점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새들이었다. 잠시 뒤에 수많은 새떼가 하늘을 가렸다. 세상이 온통 새들로 가득 차더니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새떼는 저수지 위를 빙빙 돌다가 차례차례 물로 내려앉았다. 잎삭과 초록머리는 다른 세상에서 온 나그네들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나그네, 네 가족이 왔구나.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본 적은 없지만 저들이 바로 청둥오리가 그리워하던 족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둥오리는 상등성이까지 힘겹게 올라가서 먼 곳을 보곤 했다. 저렇게 많은 가족과 헤어졌으니 혼자라는 게 얼마나 쓸쓸했을까? 엄마,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초록머리가 아기처럼 잎사귀 날개축지에 얼굴을 묻었다. 몸을 떨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감격한 모양이었다. 왜 안 그러겠니? 저렇게 아름다운 무리를 본 적이 없으니. 잎삭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다.
청둥오리가 생각나서 빙글에 웃음까지 나왔다. 이 친구야, 난 이제야 다 알았어. 청둥오리는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라고 했다. 그 말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청둥오리는 아기가 자라서 날기를 바랐고 자기 족속을 따라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잎삭은 날개를 벌려서 다 자란 초록머리의 몸을 꼭 안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다. 초록머리의 부드러운 깃털과 냄새를 느끼며 몸을 어루만졌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시간은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것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잎삭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다. 간직할 것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으니까.